기록.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강의 끝나고 저번에 말씀했던 것도 얘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기본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MBTI 기초 과정으로 어느 정도 틀을 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거기에서는 사실 감각형이다, 뭐 사고형이다, 감정형이다,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렸어요. 약간 혈액형처럼 어찌 보면은 디테일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팔기능은 조금 더 디테일하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감정형이지만 왜 저 사람과 나는 다를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감정형이라 해도 어떤 사람은 감정이 이렇게 표에 보면 이게 내 의식의 깊이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기능에 감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주 멀리 내 그림자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오늘은 좀 간략하게 조금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론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만 전달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시간이랑 나머지 이 2차 시간 남았잖아요. 그때는 조금 더 의미가 들어가면서 서로 이해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실용적인 것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목차는 이렇습니다. 8기능을 이루는 각 기능에 대한 이해와 위계 질서. 위계 질서는 바로 이 표이고요. 이 위계 질서 표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위계 질서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MBTI 유형이 16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동현쌤은 ISFP셨잖아요. 그쵸? 어딨냐면 여기 있네요. ISFP 유형이셨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ENFP 유형이고요. 그러면 이 내 성격 유형이 뭐냐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거를 기본 기능이라고 하고요. 우리 의식이 모르는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거를 그림자 기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8기능까지는 공부를 안 하고 대부분 이 열등기능까지만 알면 되고요. 이 부분은 그냥 살짝 언급하고 가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잠깐 언급을 하고 갈게요. 주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현쌤이나 저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말을 하는 거고 가장 많이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그냥 아무 머리를 안 썼는데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나 자신 본질 자체라고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기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주기능이 모두가 부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기능은 나의 주기능을 보호해주는 그가 어찌 보면 서포트,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주기능이 어떤 사람은 끝에가 E라고 있는 게 있고 어떤 건 I라고 보일 텐데 지금은 이게 무슨 원소 기호냐 이렇게 보이실 수 있으시지만 어쨌든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E라는 거는 외향형을 뜻하고요. I는 내향형을 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향형인 사람이 있고 주기능이 어떤 사람은 내향형인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 부기능을 통해서 내가 외향형이지만 내향형의 기능을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기능이 내향형이지만 이 부기능이 외향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향과 내향이 조화를 이루어서 어찌 보면 사회적인 기능에서도 뭔가 보완이 되기도 하고 또 나를 조금 더 뭐랄까 너무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기능이 나를 살려줘서 약간 외향적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저도 외향형이지만 이 내향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호해주고 나를 뭔가 매력적이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처럼 만들어주는 게 부기능입니다. 3차 기능은 보통 30세 정도? 한 이제 20대 후반부터 발달을 하는 기능인데 이 3차 기능이 어렸을 때는 거의 없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걸 즐기게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현 쌤 같은 경우에는 NI 기능인데 이제 직관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즐긴다. 책 읽는 걸 좋아하시는 것도 아마 이거의 영향일 것이다. 그리고 열등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기 때부터 어른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열등 기능은 내가 어른이 되어도 아기 수준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항상 어떻게 해도 누가 봐도 조금 어색한 사람, 이런 걸 사용하면 어색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쓰기가 좀 어렵고 번거롭고 힘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 열등 기능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SI라고 있는데요. 열등 기능이 이 SI가 저한테 좀 예민한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디테일한 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과부하되거든요. 머리가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 사실 SI 기능도 되게 중요한데, 세심해야 되잖아요. 엄청 디테일하고 아이한테 세심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엄청 집중해야 되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되는 거. 아, 이거 어떡하지? 아이한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서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뭐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는 그게 열등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고요. 이제 그림자 기능은 아직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아까 전에 잠깐 보셨듯이 주기능은 나의 자체, 부기능은 도와주는 거, 3차는 노리, 그리고 열등은 내 약점, 5차는 위선이라고 불리고요. 6차는 거부하는 거, 7차는 부재, 8차는 가면인데요.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내 내면은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쭉 있고 각 사람마다 또 모든 유형이 다 들어있지만 순서만 다른 거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능을 쓰고 있어요. 순서만 다를 뿐이라는 거를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하나 기능을 알아야 이게 무슨 원소 기호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어려워 보여서 이거를 하나씩 일단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도현 선생님 아직 MBTI 이런 기호들이 어색하실 텐데 지금부터 계속 말씀드리면 아마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S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에요. 감각 기능이고 이제 감각이라는 거는 제가 그때 기초과정에서 설명드렸지만 컴퓨터로 따지면 내가 컴퓨터라고 하면은 나의 입력 기능. 컴퓨터에서 입력하는 건 키보드잖아요. 그렇죠? 입력 자판, 마우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야만 컴퓨터가 뭔가 반응을 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세상을 볼 때 눈을 떠야만 보는 거고 코로 마셔야만 이렇게 맞게 되는 거고 이렇게 입력 장치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감각형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보이지 않는 직관적인 느낌, 영감보다는 진짜 보이는 것, 그거에 대해서 더 받아들이기 좋다. 이렇게 돼서 감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감각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가 붙은 외향 감각이에요. 그냥 이는 그냥 혹시나 이게 뭐지 이가 무슨 뜻이에요 할까봐 그냥 이제 말씀만 드리는데 기억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S인데 이게 감각이 센싱, 감각, 외향, 익스트로버트라는 외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향 감각이고요. 이 외향 감각을 주기능, 그냥 나 자신 자체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ESFP. ESFP를 흔히 뭐 강아지 유형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유형이 그냥 웃자고 만든 통계치겠지만 가장 착하다고 말하는 유형이에요. MBTI 유형 중에서. 그리고 이거는 웃자고 만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 가장 행복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바로 ESFP가 1위로 나왔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ESTP, ESFP 이 둘의 차이는 보시면 F랑 T 차이죠. 혹시 F랑 T 차이를 알고 계세요? 아마 네. 아직은 어색하시죠? 잘 모르시겠죠?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그래서 F는 감정입니다. 나 feel 고쳤어 할 때 feel. 그래서 내 감정. 그리고 T는 사고, 머리, thinking 해서 T예요. thinking의 T고요. 그래서 이 둘 다 SE 기능이구나. 어떤 거지? 라고 하면 둘 다 뭐 어떤 기능이냐?
새로운 시각, 눈, 소리, 귀, 맛, 촉각, 그리고 경험 이것들을 광범위한 아주 많은 다양한 외부 자극을 추구한다.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 남들보다 더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시각적인 것들이 포착이 되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시대에서는 이 ESFP, ESTP 분들이 아마 사냥을 나가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유형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진 유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ESFP, ESTP 분들은 사냥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콜럼버스처럼 신대륙을 개척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분의 특징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는 주변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 관심이 있고 또 어떤 광경,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냄새, 주변의 냄새도 잘 맡을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냄새를 맡겠죠.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그 민감도가 있는 분들, 그리고 움직임,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눈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사냥을 했었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외적 아름다움과 이런 참심함을 좋아한다. 아무래도 시각적인 부분에서 누구보다 어떤 유형보다 가장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반응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도현 선생님이 여행지를 딱 갔어요. 유럽에 가셨는데 와, 뭔가 그 뭐야 우리나라랑 좀 다른 그런 이국적인 느낌의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은 어떻게 생겼고 색깔은 무엇이고 뭐 어떤 모양의 그런 구체적인 건지 이런 사람들은 한 번만 눈으로 사진 찍듯 딱 보고 기억을 정확히 한다는 거죠. 색깔도 기억하고 모양도 제대로 기억하고. 이제 그만큼이나 눈으로 기억하는 게 아주 뛰어나다. 사진 찍듯이 기억한다. 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행동, 목표물,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마케팅도 여기서 이제 다룬다고 말했던 건 무엇이냐면 뭔가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하잖아요. 우리 도요쌤도 뭔가 물건을 파실 거고 앞으로 그리고 뭔가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실 텐데 자, ESFP, ESTP 분들은 특히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소비자가 될 것이냐 하면은 바로 감각적인 거. 그래서 감각적인 거라 그러면은 음식이나 옷이나 뭐 새로운 그런 뭐 다이어리나 아니면 캐릭터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 제작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소비를 해주실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많은 성격 유형 분들은 처음부터 그 호기심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SE 기능을 쓰는 도현 선생님은 SE가 2차 기능이세요. 1차, 2차 부기능이신데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으시지만 SE 주기능만큼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럼 이 주기능 분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신제품인데? 이렇게 해서 사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신제품 꼭 사야 돼. 이거 내가 경험해봐야 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분들을 처음에는 노려야겠죠.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내 거가 아직 신제품이라서 인지도도 없고 뭔가 아무도 처음에 리뷰도 안 써줄 이 상황에서 누가 먼저 사줄 것이냐인데 바로 감각적인 상품이라면 이 SE 분들이 사주실 것이다. 향수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SE 분들은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할 때 어떤 분들을 가장 중점을 하셔야 되냐 이 SE 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뭔가를 팔려고 하신다면 사진을 예쁘게 찍을 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감각적으로 해서 느낌 있게 올려주시면 아마 SE 분들이 조금 더 호기심을 갖고 반응해 주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신 것처럼 좋은 음식, 옷, 음악, 미술, 자연, 오락 등 모든 이런 것들, 감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인생을 즐기자 소비주의형 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문 자료에 따르면은 이 SE 감각 분들은 소비를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마케팅할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뭔가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옷이 엄청 특이한 스타일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저는 유튜브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본 젊은 여자다 보니까 좀 예쁜 유튜버들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옷이 일반적이지 않고 엄청 화려하다거나 과감한 옷을 입는다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ESFP, ESTP에 해당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독특함, 그런 감각 중에서도 독특함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뿐만 아니라 독특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옷도 특이하게 아주 남들이 봤을 때 너무 개성이 강한데 이럴 정도의 옷을 선호한다. 그리고 네, 운동선수, 요리사, 신체활동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감각적인 부분이라서 선호를 하고 운전을 진짜 잘해요.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 네, 그 다음에 애니 기능인데요. 애니는 아까 E가 외향이라 그러셨고, 그리고 아까 S는 감각이라 했는데요. 이 N은 인투이션이라고 해서 직관이에요. 어렵게 영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N이는 N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은 외향 직관이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향 직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는 감각이었잖아요. 감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감각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제 제가 그런데요.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감각적인 거의 내면을 보고 감각적인 거 너머의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ENFP 그리고 ENTP가 있습니다. 혹시 개그맨 홍현이 아세요? 홍현이? 처음 들어보세요. 아, 맞아. 테레비 거의 못 보시겠대요. 시간이 없으셔서 못 보시겠다. 네. 박나래 씨도 ENFP라고 하고, ENFP가 요즘에 ENTP랑 더불어서 이제 많이 유튜버들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인정받는 재밌어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외부 세계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다. 아까 전에는 감각적인 분들은 거기에서 뭐 의미를 찾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그거를 정말 재밌게 즐기고, 느끼고, 그런 거를 좋아하신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예를 들어서 예쁜 옷을 봤어요. 똑같이 감각형이랑 똑같은 옷가게에 갔어요. 그러면은 감각형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하겠죠? 야, 이거 되게 독특하다. 이거 사야지 하고 살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걸 사는구나. 근데 이런 거를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옷을 안 입던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이 친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을까?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근데 이런 친구들의 성향은 뭐 비싸도 구매를 하는구나. 이 독특함을 사기 위해서 비싸게 그러면은 내가 만약 옷을 판다면은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 이거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을 빠르게 캐치하고 직감과 촉을 잘 믿어요. 그래서 기업가가 동향을 읽고 동향이라는 건 세상이 이게 돌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에서 유망한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를 탐험하고 경험하고자 한다. 똑같아요. SE 기능의 사람은 감각적인 부분에서 엄청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또 세상을 경험하고 호기심을 갖고 있다면 또 마케팅적으로 이 ENFP, ENTP를 노려야 해요. 특히 덕여 선생님께서. 왜냐하면 이제 아까 감각적인 분들은 보이는 물건이었다면 ENFP, ENTP는 가능성의 물건이면 돼요. 가능성만 주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의라든가 뭔가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걸 판매를 할 때, 그게 어떤 돈이든, 저는 100만 원 주고 강의도 들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지 하나, 가능성 때문에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크몽에서 상담을 했을 때도 정말 놀랐던 게, 그리고 제가 이번 강의를 모집을 하고 뭐 기초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도
MBTI 조사를 하면 대부분 다 ENFP나 ENTP, 거의 이런 유형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생각하고 이걸 난 어떻게 이걸 통해 나는 뭘 할 수 있는가, 이 MBTI 강의를 통해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내가 인생이 얼마나 바뀌게 되는 것인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 같은 거는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제 알면 될 것 같고요. 꼭 그렇지만 않지만 특히 이런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감각 데이터의 그런 감각적인 부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쁜 옷에 대해서도 그걸 보고 나서 그 옷 자체가 예쁘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의 뒤편, 이거의 이 의미는 뭐지? 이 너머에 뭐가 있을 것이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트렌드가 될 것이지? 이런 거를 바라본다. 숨겨진 패턴.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폐지 주우시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보면서 패턴을 찾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두는 것인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성. 이 사람들의 가능성은 무엇이지? 이 사람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걸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비유. 이 애니 기능은 가장 잘하는 게 비유적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니를 어디다 쓰냐라고 하면은 독서할 때 쓰고요. 추측하는 거, 추론하는 걸 너무 잘하고, 특히 ENTP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월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드인데. 넷플릭스에서 웨스트월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오징어 게임처럼 이제 유명했던 건데, 이제 그게 완전 ENTP 같은 스타일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퍼즐같이 맞추고 막 미래에 대해서 나오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 어떻게 지배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런 형태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성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치 뭐 같아. 우리 인생은 마치 뭐 자연의 일부인 것 같아. 막 이게 비유적인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바로 애니 기능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대화할 때도 그래서 애니 기능들은 좀 가능성 이런 거를 찾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코칭하는 걸 잘해서 코치교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유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넘어가면요. 자, 내향 감각. 아까 우리 외향 감각 배우셨죠? 외향 감각은 이제 동현 선생님의 두 번째 기능이라고 말씀드렸고, 감각적인 걸 추구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뭔가 기존에 내가 했던 것만 고수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음식이 나오면 이것도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같은 감각형인데 SI, 내향 감각의 사람들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어디 새로운 데 가자 이렇게 SE 기능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SI가 이제 친구가 있으면은 뭔가 경직되는 거죠. 말은 못하더라도 속으로는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왜 그러냐, 이 SI 기능은 과거에 대한 기능을 보존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국가나 인류의 역사상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화를 보존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미 기억에 저장된 과거의 경험을 생각의 원료로 사용해서 활용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좋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SI 기능 분을 만약에 이제 도현 선생님은 부인이 있으시지만 이제 연인으로 만약 만나셨다면 자주 봐야겠죠? 왜냐면 SI 기능은 자꾸 보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매일 도서관에 SI 기능 분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그 같은 시간에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자꾸 보이니까. 그리고 노래도 처음부터 이거 좋다라고 해서 좋아하는 분들이 아니라, 뭔가 예를 들어서 도현 선생님이 SI 기능의 부인이 만약 있으시다면 뭔가 어떤 노래를 틀어줬어요. 처음에 시큰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틀어주면 이거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익숙해졌으니까. 익숙한 걸 좋아하는구나. 이분들은 익숙한 걸 좋아하게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책임감, 소속감을 추구해요. 왜냐면 기존의 거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소속감에 있어서 그냥 쭉 거기 어떤 회사에 입사하면 쭉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회사가 나에게 뭔가 안 좋았던 기억을 준 게 아니라 정말 괜찮았다면 그냥 여기 떠나지 않고 계속 있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 인내심도 있는 분들이고, 예측 가능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을 조금 안정적이지 않고 불편해 하겠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사람을 좋아하고 안정감을 중시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충성을 해줘요. 그리고 신뢰를 많이 가져주죠. 저 지인도 이렇게 SI 기능이 있으신데, 이렇게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그 충성심이 있으신 거죠. 충성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뭔가 부모님의 하는 말에 대해서 한 번도 판단하거나 뭐 그렇게 하자. 그냥, 엄마 말은 이렇게 옳았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공식화처럼, 하시는 분들이에요. 확립된 신념과 행동을 고수하면서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걸 선호하시고 개인적인 경험, 지식을 소중히 간직해요. 그래서 왜 우리 물건 같은 거 막 수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옛날 핸드폰 같은 거 막 모으는 분들도 있고, 뭐 옛날에 썼던 핸드폰, 뭐 처음 기종부터 지금까지 다 모으시는 분들, 아니면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옛날 구버전부터 지금까지 다 버리지 않고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우편 수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직하고 추억한다. 추억팔이를 참 좋아하세요. 정보의 보존, 과거의 기억이 그냥 자동으로 자꾸 기억이 떠오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잘하겠죠?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죠. 아마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기록되고 보존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부 사항을 주의한다. 엄청 디테일해요. 제가 한 번 이런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뭔가 어떤 퀴즈가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퀴즈가 나오는데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는 다 바로 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 기억력이 좋으실 겁니다. 자, NI 기능은 내향 직관인데요. 아까 외향 직관은 제일 유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향 직관은 외부적인 그런 행동 패턴을 관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럼 나는 어떤 가능성을 추구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유형이라면 내향 직관은 조금 달라요. 제 남편이 내향 직관인데 저랑 많이 다른 점을 살면서 많이 발견을 했죠. 오늘도 그랬는데요. 일단은 설명 먼저 드릴게요. 핵심 요약 부분은 INTJ가 제 남편 유형이고 INFJ는 뭐 연예인으로 따지면 이상순 씨, 이효리 남편 이상순 씨 유형이에요.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 패턴 및 관점을 하나로. 줌이 지금 종료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팀즈로 바꾼 거긴 한데 일단은 정지하고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끊겠습니다.